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화제의 당선인이죠. 박정아 원주갑 국회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나봅니다. 선거 후일담과 앞으로 계획하신 의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가 화제 당선인이 되지? 또 보궐선거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또 화제 당선인이죠. 처음이었으니까. 네. 먼저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선거 무사히 잘 치렀어요. 그리고 기쁨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다,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 원주가 좀 더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그다음에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한 획을 그었다, 시민 여러분께 기억이 나는 정치인이다 라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당선되신 지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네. 이제 보통 다른 당선인들은 당선인 신분이신데, 이제 네. 바로 국회의원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2주 동안? 이제 보궐선거로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일했는데요. 네. 저희 지금 제가 우리 회관으로 모셨지만 네. 사실은 어제 처음 사실상 어제 처음 방에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6월 1일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방배정 받고 6월 6일 동작동 현충원에서 대통령 모시고 현충원 행사를 하고 6월 7일 날 오전에 잠깐 여기 한 30분 들어와서 보고 네. 나머지는 계속 원주 있었습니다. 원주에 이제 사실은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저는 선거 중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좀 찾아뵙고, 그다음에 못 뵀던 분들 감사 인사 드리고 하다 보니까 원주 일정이 많아지더라고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한 2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의원 생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난 선거 운동 기간이 좀 힘드시고 바쁘셨기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선거 운동 기간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어려우셨고 좀 바쁘시고 힘드셨나요? 선거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짧았잖아요. 네. 우리 6월 1일 날 선거했습니다마는 원주 갑 보궐선거가 원인이 발생한 거는 5월 초? 한 달 정도밖에 네.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공천 정리하지요. 그다음에 선거운동 준비하죠. 이러다 보니까 일일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 다 여쭤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더 챙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기초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과 섞어서 선거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다 그게 그거고 어수선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 후보로서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저 혼자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보다는 우리 네. 당에 많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각급 후보들하고 선거를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 시장,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 다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 어려운 승부가 아닐까 싶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전 지역구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대가 또 삼선 시장이었던 원창묵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좀 나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해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광재 전 의원께서도 그렇고 원창묵 전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다 원주 발전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시고 그 결과가 충분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격차가 난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이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좀 더 영향력 힘 있는 지역 정치인에 대한 바람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원창묵 전 시장님에 비해서 제가 시민 여러분
게는 좀 더 신선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이런 그 조금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부담되고 더 이렇게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오늘 계속해서 다짐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후보 시절부터 이 불온산업단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또 열심히 또 도지사 그리고 원주시장 당선인과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약간 갸웃하시는 도민 여러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하나는 이 차관의 이유는 뭐냐면 강원도가 이제 동계올림픽 이후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사실은 성장 동력이 없어요. 뭐 가지고 먹고 살 건지에 대해 우리 고민해야 돼요. 특히 원주도 뭐 그동안 동아 단지에 의료산업기기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도 다소 좀 더 점핑 내지는 고비를 좀 못 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무언가 산업 기반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 내에서 그리고 원주 지역 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 만들지 않으면 인구 점점 감소할 거고요. 우리 지금은 뭐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0년 후, 50년 후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저는 그런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불온산업단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이걸 해놓으면 앞으로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될 거다. 나머지 문제라는 거는 뭐 경제 성장, 네. 그다음에 지역 내 일자리, 그다음에 뭐 택지 문제, 그다음에 뭐 인구 소멸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산업 기반이 와서 입지를 하고 이에 따라서 협력 업체들도 오고 지금 뭐 정부에서 되게 규제 관련해서 수도권 반도체 학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산학 연계도 있고 해서 저는 뭐 만약에 이게 이제 제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경천 동지할 변화가 있을 거고 원주는 그리고 강원도는 한 100년 정도의 미래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염려하시는 분들 뭐 용수 얘기도 하고 뭐 네. 반도체 뭐 얘기하는데 네. 그 잘못 알고 있어서요. 그래요. 공부 좀 해야지 그냥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반도체 클러스터 혹은 뭐 반도체 파운드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뭐 큰 저 평택의 공장처럼 꼭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팹리스라고 해서 설계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도 있고요. 좀 충분히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고 그다음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반도체 관련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정부와 협력해서 하면은 될 수 있다고 봐요. 우선은 대통령 약속했잖아요. 도지사 당선인 약속했잖아요. 시장 당선인 약속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보증이 필요해요? 여기 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약속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성에서 이 정도가 보장을 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저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리고 옛날에 정주영 현대그룹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지도 않고 뭐 해봤어? 네. 뭐 이런 거랑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용수 얘기 또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원주시에서 불온산단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또 우리 담당 공무원마저도 용수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들이 많이 좀 더 좀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은 용수라는 것도 그래. 우리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강원도당의 미래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조사했을 때 15년 동안 우리가 중복 규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수자원 산림 중복 규제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손해를 봤던 게 15년간만 러프하게 추산해도 640조예요. 640조 중에서 100분의 1 아닌 1000분의 1만 갖다 놓으면 저기 섬강의 불온 일대 용수 문제 정수하는 거 그런 거 걱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의 틀을 생각의 틀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마냥 뭐 정부로부터 뭐 지원금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말고 네. 우리가 뭔가 창출해내면 서울시 각급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 분당도 그렇고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는 정부 도움 없이 각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자 동네 되면 정부 지원금 필요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미국 원조 받듯이 옛날에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고 사업 예산 받아서 할 생각을 하느냐라는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생각의 틀을 좀 바꿨으면 그래야 강원도를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원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요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 이루어진다. 그럼요.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원특별자치도 아까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내년이면 출범을 하게 됩니다. 마침 의원님께서도 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정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특별자치도의 가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제가 착안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우리 강원미래연구원에서 만들었던 건데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김병준 인수위의 지방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안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뭐 조항마저도 한 400조항 정도 되는 거고 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는 7개 조항밖에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직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채워 넣어야 돼요. 현재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한 4,500개 정도의 규제와 권한을 받은 것 거든요. 제가 네. 그 정도로 숫자를 기억하는데 네. 특별자치도 지위가 되면 제주도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제주도는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행정의 일사불란한 의사결정 구조를 중심으로 두고 해요.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초의원이 없어요. 다 광역의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중점을 뒀다면 강원도는 그럼 특별자치도 하면서 어떤 거를 중점을 둘 건가 이런 것도 좀 채워나가야 돼요. 네. 그럼 제주도가 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한 행정 체계를 만드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규제로부터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 재원을 어떤 장치를 통해서 만들고 이 필요 재원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기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가 뭐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부터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금 이런 거 통해서 안 늘고 강원도의 재원을 만들어서 강원도의 재원으로 아이들도 키우고 산업 기반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박정화 의원의 선거구는 원주 구도심 지역입니다. 지역구를 위해서 좀 구상하고 계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도심을 포함해서 이제 기업도시, 네. 뭐 무실정 이론도 다 있으니까 우선은 기업도시도 현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네. 구도심 여쭤보셨으니까 뭐 기업도시 빼고 이제 구도심 얘기하면 지금 그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뭐 연간 뭐 300억 쓰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도 되고. 뭐 제대로 사업을 구상을 하면 연간 3천억은 왜 못 쓰고 3조는 왜 못 쓰겠어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해요. 중앙시장부터 해서 오산동, 태장동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진광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한 40년 전에 그 동네를 한 6년 동안 그때나 지금이나 스카이라인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곳을 그냥 뭐 벽에 페인트 칠하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바뀔 수 있는 도심 재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뭐 LH, 뭐 어디까지 연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주시 그래서 조금 여력이 될 때 원주시가 뭐 과감하게 중간중간에 있는 집들을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 주택주 에게 건축비를 뭐 과감하게 반 이상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블럭별로 특색 있게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은 무슨 뭐 미국 시애틀 중심으로 어떤 지역은 뭐 중국 홍콩 스타일로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블럭별로 특색 있게 재건축 리모델링도 하고 이 안에서 중간중간에 뭐 시가 4채, 6채 뭐 이런 식으로 집들을 사서 가옥을 사서 그거를 도심 내 공원으로 조성해도 되고 주차장으로 조성해도 되고 젊은 친구들 저기 길거리 농구할 수 있는 방커트 농구장으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도심을 정말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좀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도심 재생 사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될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시작을 해놓으면 저는 뭐 그게 10년, 20년 후에 그래서 특별자치도도 잘 돼서 재원이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불온산단도 제대로 돼서 반도체 중심의 도시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 일자리를 통한다면 저는 꼭 정부의 지원을 많은 비중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 네.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럼 그게 30년 후에 50년 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우산동 태장로 일대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도심대장 좀 해보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 우리 또 계획까지도 들어봤고 국회에 입성해서 또 구상하고 계신 또 전국구 현안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아직은 뭐 이 반쪽 초선 의원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국회의원이 단순히 지금 지역에서 우리 지방선거로 뽑혔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하고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늘 뭐 얘기합니다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가치거든요. 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틀 내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도 좀 해보고 싶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주라는 우리 지역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를 하고 싶어요. 현재는 국회가 뭐 원구성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원구성이 좀 되고 하반기에 이제 저도 상임위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저한테 어떤 역할을 좀 맡길지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국회 활동 그다음에 지역 활동 같이 겸해서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서 아쉽다라는 생각 안 들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상임위가 또 결정될 텐데 혹시 원하는 상임위는 어느 일단은 제가 불온산단 때문에 산자위 1순위로 했고 네. 그다음에 국토위 2순위로 했는데요. 네. 어떻게 배정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좀 지켜봐야 될 듯 싶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제가 선거 과정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100년,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핵관들의 세상이 됐는데 네. 워낙 높은 핵관들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뒤로 치일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지역구를 위한 또 이렇게 결정을 네, 하셨군요. 자, 이제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니까요. 또 시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중복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원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원주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어떤 중년의 한 남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좀 하겠습니다. 짧은 반쪽짜리 임기이지만 원주에서 그런 정치인이 있었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매일매일 노력하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변화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박정아 의원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혹시 어떤 곡을 좀 선곡해 주실까요? 역시 너무 고전적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힘들 때마다 그다음에 무언가 어디를 갈 때마다 제가 옛날부터 불렀던 흥얼흥얼댔던 노래가 있어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마이 웨이. 예. 네.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이렇게 다질 때 이런 노래 흥얼거렸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다음에 금년 내에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같이 좀 손 붙잡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들으면서 저는 원주갑 보궐선거에 당선된 화제의 당선인 박정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